내가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놓을 걸 그러면서 이제 하나도 못 알아듣고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저의 자신을 보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근데 저는 아마 제 유학 생활에 그 6개월에 바짝 공부한 시간이 거의 바탕이 돼서 15년을 버텼어요. 안녕하세요. 헬렌 영어 도서관의 조엔 선생님과 예리쌤입니다. 예리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지난번에도 네. 만났는데 네네.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유학생활 유학생활. 어떠셨어요? 우선 저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우선 그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을 마치고 원래는 어학연수로 갔어요. 1년만 어학연수를 하고 들어오자라고 했던 계획이 중간에 변경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대학생활하고 직장생활도 하다가 제가 원래 나왔던 학교가 이제 2년제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문대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약간 프랙티컬한 위주. 그래서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취업을 했는데 약간 영어가 고픈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편입을 했어요. 4년제로. 4년제로 편입을 하면서 3년 정도 더 대학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는 계속 제가 캐나다에 살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캐나다에 있었고요. 캐나다에서 계속 살 줄 알았던 저의 인생이 저희 남편을 만나 2019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있었던 시간은 얼추 한 15년 정도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보통 네. 유학을 간다 하면 네. 부모님들끼리 같이 가거나 약간 어머니 아버님 일 때문에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 친구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혼자 이제 네네. 가서 네네. 공부하기가 언어라는 게 이제 네. 한국어만 얘기하다가 영어를 가서 하려고 하니까 네.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네 맞아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솔직히 아까 제가 저번에 영상 소개시켜드렸던 영문법, 성문 기초용품 이런 걸로 인해서 우선 한국말이 어려워서 영어를 포기한 사람. 한국말이 한국말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국어 거예요. 어려워요. 네, 국어가 어려워서 영어를 어려워. 포기했는데 우선 그래도 저의 약간 나름 꿈이 좀 부끄럽지만 꿈이 승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승무원이 되고 싶었는데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관광학과를 갔고 대학교를 이렇게 1년을 하는데 아무래도 승무원이 되려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토익 점수가 좋았어야 됐고 영어를 잘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해야겠는 거예요. 해야죠. 나름 꿈은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그냥 우선 1학년만 하고 가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 되게 그냥 네, 그냥 가서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 나름 엄마 아빠는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얘가 그래도 문법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사촌 오빠가 그때 때마침 캐나다 캘거리에서 있었고 저를 붙잡고 영어를 가르치려고 했으나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리잖아요. 19살이면 얼마나 어려요. 어리죠. 생각은 있어요. 공부는 해야겠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줬어요. 몸이 안 따라주는. 네, 그러다가 유학 가는 날이 다가왔고 갔어요. 무섭기도 했고요. 언어가 일단 안 되니까. 네, 이게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제 보통 이제 ESL로 가요. 대학교 친구들은 이제 일반 고등학교나 중학교 친구들은 거기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정규 수업을 받으면서 오후에 ESL이라는 걸로 해서 영어를 보충해주는 수업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성인이잖아요. 그쵸. 거의 성인이기 때문에 대학 부설에 있는 ESL 코스를 밟게 됐어요. 그럼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본단 말이에요. 첫 레벨 테스트가 저는 아직도 안 잊혀져요. 레벨 테스트 딱 보러 갔는데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외국인 사람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얘기는 했어요. 이름은 예리킴이다. 근데 너의 생일은 뭐야? 라고 물어봐요.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얼마나 지식이 없었냐면 우리나라는 10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10월이죠. 근데 영어로는 옥토버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10월이라고 해요. 10, 15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영어 베이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관문이 뭐였냐면 페이퍼를 보여줘요. 그림이 있는. 그러면서 나한테 describe를 하라는 거예요. 묘사. 네, can you describe that picture? 그러는데 정말
하얘질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머릿속에 저의 모습이 생상이 나는 게, 그 그림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뭔가 구름도 있고 아이가 있고 약간 뭐 이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말이 안 나. 네, 말이 안 나와서 하나도 모르겠는데 울었어요. 어떡해. 네. 너무 막막한 거예요, 순간. 이제 그때 저는 현실이 다가온 거죠. 생각했죠. 와,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네. 그렇게 첫날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ESL 수업이 시작되었죠. 근데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놓을 걸. 그러면서 이제 하나도 못 알아듣고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저의 자신을 보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아빠, 한국에 있는, 이제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로 문법책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영어 문법책 정말 급하게 좀 다 보내달라고 했어요. 전 진짜 준비 없이 갔거든요. 참 철이 없었죠. 그때 당시에 좀 영문법책 유명하다는 모든 영문법책은 아빠한테 이제 보내달라고 해서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선은 이제 학교 가서 영어 수업하고 이제 집에 와서 문법을 봤어요. 왜냐면 너무 모르니까. 저는 I, you 뭐 이런 인칭대명사도 몰랐고요. 동사가 뭔지도 몰랐고. 진짜 딱 그냥 몸 가는 네, 몸만. 생각 없이 가서 부딪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네, 전 처음 한 6개월은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계속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만 하긴 했어요. 진짜 완전 네. 첫 단계부터 네, 네. 첫부터 네. 이제 이렇게 네. 끌어올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때 문법을 엄청 팠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법 가르치는 게 더 약간 재미있고 제가 고민했던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적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법이 어느 정도 갔어요. 그래서 뭐 주어 명사 뭐 이런 거 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투부정사가 온 거죠.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투부정사가 왜 도대체 투부정사냐고. 너무 이해가 안 간다고. 왜 투부정사야? 왜 이거엔 투를 붙여야 돼?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유레카가 왔던 기억.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렇구나 하면서 그 후부터는 문법을 공부할 때 막힘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이제 문법이 술술 풀리더라고요. 이제 이해가 네, 되는, 맞아요. 이해가 감이 잡히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약간 6개월 이후였던 거죠. 저는 한 6, 7개월. 근데 저는 그 6, 7개월 동안 문법책을 하나만 하진 않았어요. 여러 개를. 저는 이해 안 돼도 우선 문법책은 단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 문법책 한 5권 풀고 나서 단계별로 풀고 나서는 이제 어떤 친구가 야, 너 한국 문법책 좀 어렵잖아. 요거 한번 써봐 해서 추천해줬던 게 그라마이 뉴스라고 해서 외국 책이에요. 외국 베이스. 지금도 저는 문법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성인들한테는 그 그라마이 뉴스 많이 추천해요. 그런 문법책을 추천해줘서 이제 그거를 풀다 보니까 계속 제가 그걸 적응해서 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습득하게 된 거죠, 문법이. 자연스럽게. 네. 지문이 많은, 설명이 많은 문법책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들이 저처럼 한글을 읽다가 포기할 것 같아서. 끝까지 못 읽죠. 네. 성인들도 그러니까 힘든데. 한글을 읽다가 뭔 말이야 하면서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2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한국말도 이해해야 되고, 영어도 그 이해해야 한국말에 안에 있는 영어의 계면도 이해해야 되고. 너무 어렵죠. 저는 싫었어요, 그게. 근데 영어 문법, 근데 그래도 어찌됐든 그때 당시엔 제가 그 영어책을 몰랐고 붙들고 있어야 할 건 이 한국 베이스로 만든 문법책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해가 안 돼도 우선 다 풀어봤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우선은 풀어봐. 쭉쭉 가보고 그리고 요 문법책 한번 풀어봐. 그러면 어느 순간 약간 보이나 보다. 네, 어느 순간 아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수학 공식도 네. 처음에 이해 안 되다가 계속 풀어보면 원리를 깨닫잖아요. 그죠.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다 보면 그래서 계속 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그냥 개념만 설명하고 이거야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쵸. 저는 근데 개념을 가지고 계속 설명해줘야 돼. 거기서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법책을 여러 개를 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예리쌤의 유학생활에서 엄청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공부했어요. 네, 초반부터 저는 가서 내뱉고 이런 걸 애초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숙제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숙제를 선생님이 영어로 대기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걸 못 알아들어서 저는 애초에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내뱉을 수도 없었고 쓸 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아마 제 유학 생활의 그 6개월에 바짝 공부한 시간이 거의 바탕이 돼서 15년을 버텼어요. 저는 솔직히 본과 공부 빼고는 그렇게 공부한 적은 없는데 영어만 본다면 전 그때 진짜 그때가 저의 지금 영어의 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다고 전 생각해요. 네. 그렇게 힘든 약간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네. 그걸 다 이제 극복하고 네. 이제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네. 만약에 이 아이들이 네. 20살에 유학을 간다. 네. 그럼 나는 선생으로서 네. 어떤 조언을 해줄까? 가기 전에 이거는 꼭 하고 가라. 뭐 이거는 준비해라. 뭐 가보니까 되게 다르더라라는 게 있었나요? 학습적인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려움.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게 심지어 한국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한테 바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계속 심어주시는 거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성인반들 잠깐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선생님 저 이거 문법집 하나 떼면 영어 잘해요? 아니면 뭐 어학연수 1년 갔다 오면 저 영어 잘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를 잘은 하겠죠. 근데 저는 어학연수 1년은 어디 가서도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는 자신감만 얻어와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